과거 10년 그리고 과거 20년끼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에 동반해서 우리의 수준도 바뀌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메리트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저는 이거 몇 년 안에 이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울시 주택시장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 재건축과 리모델링. 그래요. 좋은 주제죠.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리모델링의 어떤 이제 재건축이 되고 싶은 그 리모델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재건축, 본연의 어떤 재건축이 우리 진정한 뭐 어떤 신축 아파트의 상징이죠. 그리고 이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꿈꾸는 그런 이 아파트 단지들의 어떤 차선책인 돌파구인데,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제일 큰 차이는 일단은 구조에 대한 문제이겠죠. 이제 요즘은 새로 짓는 아파트들 평형 자체가, 이 평면 구성이 뭐 20평대만 해도 이게 20평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구조가 굉장히 잘 뽑히기도 하고, 이런 뭐 재건축, 또는 뭐 재개발, 이렇게 통해서 신축 아파트 굉장히 이제 그 매력적인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 리모델링의 한계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런 구조, 평면에서 단지의 구성, 또 내부 평면, 세대별 평면, 이런 부분에서 최신식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의 어떤 동 배치나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의 배치, 그리고 세대별 평면의 배치를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신축을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재개발을 하고 싶지만 도저히 어떤 그런 용적률이나 지분상의 문제로 사업성의 벽에 부딪혀서 리모델링 택하는 단지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죠. 모두가 다 재건축을 원하지만 다 재건축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연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뭐 지역을 이렇게 막 꼬집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떤 두 단지가 있는데 상급지 리모델링이 있고 그 상급지보다 약간 지역적인 수준이 좀 내려오지만 재건축 단지가 또 있어요. 좀 더 좋은 동네의 리모델링, 그거보다 조금 못하지만 대단지의 재건축. 이거는 무조건 지역 서열대로 우리가 답을 내릴 수는 없어요. 지역 서열이 하나 낮더라도 단지의 개별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면은 저는 그 하급지에서 대단지 재건축을 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택할 거냐, 재건축을 택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무조건 재건축이 좋다 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무조건 그 상급지가 최고다. 리모델링을 할지라도 상급지가 최고다. 이 공식이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헷갈리고 난해하실 때는 주변 전문가분들이나 어떤 이게 좀 조언에 좀 통해서 어떤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인가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입지는 뭐 기본 베이스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세대 규모, 단지의 규모,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재건축이든 그게 리모델링이든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라 할지라도 대단지의 리모델링,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중소규모의 재건축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옛날에는 역세권의 500세대 그러면 오케이 그랬어요. 역세권의 500세대 신축 이런 뭐 오케이 그랬습니다. 뭐 예전 얘기지만 지금은 500세대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점점점 우리가 이제 대규모화를 원할 것이고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왜 자꾸 대단지를 원하냐? 뭐 관리비 적게 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예를 들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주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거 10년 그리고 과거 20년끼리 비교 한번 해볼까요? 2011년도와 2001년도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의식주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좋다라는 기준이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021년도예요. 이제 2022년도 될 거고 2030년도 올 건데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의 동반해서 우리의 수준도 바뀌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아파트 단지를 고를 때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수영장이 있냐 없냐, 레일이 몇 개냐, 수영장의 폭이 뭐 몇 미터냐, 그리고 그 아파트의 도서관이 어느 식으로 돼 있냐.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시설,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볼링장이 있냐 없냐부터,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밀리는 단지들이 입지적인 요건이 아무리 우수한다 할지라도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 날이 이미 왔고, 이게 굉장히 본격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본격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결국은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양극화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게 양극화를 또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죠. 근데 결국은 아파트를 고를 때 재개발 재건축, 이러한 사업적인 구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인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대규모 단지. 그래서 요즘 강남 같은 경우나 뭐 마포나 여러 가지 주요 지역들 이렇게 보면은 아파트 이름이 죄다 영어예요. 그리고 아파트 이름이 죄다 영어이면서 또 길어요. 그래서 아파트 이름을 똑바로 외우는 게 어려워요. 아파트 이름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파트 이름 똑바로 못 외우는 단지들은 대부분 대단지가 아닙니다. 대부분 대단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다 대단지고, 그런 것들만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뭐 강남에도 최소 몇 세대, YJ님 대규모면 최소 몇 세대인가요? 이건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 지역별로 달라요. 어느 지역은 1000세대 이상급이면 대단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00세대는 넘어줘야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자는 못 붙여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중급이 이제 거의 2000세대에 가는 것이고, 대규모를 넘어서 이제 매머드급 단지 이런 것들이 보통 4000세대 이상 되는 것들이 이제 매머드급 단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단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실 진행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동의를 구하거나 추진할 때 재개발 똑같죠. 재건축도 똑같고 리모델링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매머드급 단지, 그러니까 단지가 크면 클수록 그 메리트는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일예로 용산에 어떤 재건축이 될 단지가 있다고 칩시다. 단지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단지가 규모가 조금 애매해. 좀 작아요. 재건축이 되긴 될 건데 굉장히 규모가 작아요. 이런 게 있고, 용산보다 이제 서열로서는 좀 떨어지는 뭐 송파의 어느 지역 뭐 얘기해 볼게요. 그 지역은 대신 용산의 어떤 그 재건축 입지보다는 조금 낮지만 단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럼 저는 지역적인 점수에서는 뭐 용산이 뭐 한 수 이겼다라고 친다면은 단지의 규모에서 압도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더 끌어내면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 지역적인 등급은 낮추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무조건 지역적으로 상급지로 구분지을 게 아니라, 상급지라는 표현은 우리가 상위 서열이란 말이 맞는 거겠죠. 상위 서열. 근데 지역적인 점수 좀 낮더라도 단지의 개별성이 월등히 우수하다면은 그런 선택에서는 무조건 뭐 용산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혼돈해서 물으시는 분도 상담 때 많이 만나 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시고, 또 하나 이 재개발 재건축에 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저는 이 리모델링이,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망상이에요. 망상. 근거는 없어요. 이 리모델링이 약간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금은 규제가 좀 적다라는 일종의 뭐 약간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개념을 우리가 또 이해하는 분들 계시던데, 맞는 얘기죠. 규제는 재건축이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이 두 사업 중에 어떤 추진 속도를 약간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이 쓴다면은 저는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그렇게 될 소지가 좀 높지 않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근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건축이 재개발에 비해서
리모델링의 대상에 충족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충족되는 단지가 재건축 단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 말은 뭐죠? 결국 재개발도, 그러니까 재건축도 결국은 이주 수요를 유발할 것이고, 리모델링도 결국은 이주 수요를 유발할 것인데, 리모델링 해당 단지가 하고 싶다면 이 재건축 해당 단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 말은 이주가 나오더라도 리모델링은 그냥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말도 못할 이주 수요가 나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잠깐만 하는 어떤 정책의 선회나 정책의 보류, 정책 변동성이 훨씬 더 높은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향후에 리모델링을 꿈꾸는 단지들이 지금 리모델링 인허가처럼 이렇게 손쉽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 이주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특히나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뭐 경기권도 심각하지만은 이주 수요가 그렇게 만약에 리모델링 한다, 재개발 이주한다, 재건축 이주한다, 게다가 리모델링까지 이주한다면은 이거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확률은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지만 뭐 경제성이 좋다지만 재건축보다 시급하진 않다 보니까 이주 수요가 문제가 됐을 때 저는 이거 몇 년 안에 이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서울시 주택시장에서 주구장창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뭐 신문만 펼치면 이주가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주 대책 세워라. 등등등. TV만 틀, 영상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은 부동산 이주 어떻게 할 거냐. 이주. 이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그게 아주 화두가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뭐 이주 수요 막 나오면 전세 막 오르고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매매 또 오르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값 하락에 대한 견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저는 부동산 시장이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 보진 못했고 뉴스 기사 하나 접했는데요. 좀 불편한 얘기 좀 드린다면은 가치관은 전수해 주세요. 그게 부모님이 뭐 피땀 흘려 번 돈 1억 2억 넘겨주는 것보다 더 값진 거예요. 추격 매수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